본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학원 제10강 10번 신과 점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가계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집의 한쪽을 터서 만든 조그만 가게의 그림이 있습니다. 가계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집면 아래 차지할 점을 결합해서 가계점의 글자 모양이 되었고, 해서에서도 이 돌지범을 글자의 음에 나타내고 그 밑에 차지할 점을 결합하여 가계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가계점은 아직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사는 집의 한 편을 터서 그 자리를 상품이 차지하게 하여 물건을 진열하여 파는 곳이 일 가게 또는 주막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상점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가계점, 주막점입니다. 다음은 쓸용, 쓰일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점을 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쓸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점복의 가운데중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모양이 변형하여 해서의 글자의 모양이 되었는데, 여기서 먼저 잠깐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면 이 소전의 글자 모양은 가운데 중의 이 모양의 점복을 결합해서 이런 모양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모양이 다시 변천하여 이 해서의 글자의 모양이 된 것입니다. 자원은 쓸 용은 고대 무속 신앙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점을 쳐서 점이 마치는 대로 일상생활에 일 쓴다, 또 쓰인다, 시행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사용이 있고 쓴다는 뜻의 어조사로 쓰여서 이 뭐뭇으로서의 뜻이 되며 쓰이와 흡사한 뜻이 됩니다. 훈과 음은 쓸용, 쓰일용, 시행할용, 그리고 으로서용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가계점은 먼저 돌집업 밑에 차지할 점을 결합해서 집의 한쪽을 차지하게 해서 만든 조그만 가게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가계점, 주막점입니다. 다음은 쓸용입니다. 쓸용은 마칠중, 가운데중이 마칠중의 뜻이 되고, 여기에 점복을 결합해서 점이 마치는 대로 일상생활에 널리 썼다는 뜻에서 쓰일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꽃피는 모양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꽃이 피어 있고 또 먼 길을 떠나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꽃피는 모양용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먹음을 한 밑에 쓸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먹음을 함이 획줄임하여 그 뜻이 꽃봉오리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쓸용, 쓰일용을 결합하여 꽃피는 모양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꽃피는 모양용은 꽃봉오리가 꽃으로 쓰이게 피어나고 있는 것을 나타내어서, 다시 말하면 꽃봉오리를 써먹으려면 피어야 되겠죠. 일 꽃피는 모양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며, 꽃이 피듯이 이 물 솟아오른다, 솟아오른다는 뜻의 부분 글자이고, 꽃이 피듯이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에 비유하여 3. 종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이고, 종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듯이 떠나가는 4. 길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용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꽃피는 모양용, 물 솟아오를용, 솟아오를용, 종용, 길용입니다. 다음은 통할통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골목길을 따라가면 큰 길로 통한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통할통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걸어갈 차게 꽃피는 모양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이 꽃피는 모양용이 길용의 뜻을 나타내어 오른쪽 위에 나타내고, 그 받침으로 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걸어갈 착을 결합하여 통할통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통할통은 골목길을 따라가면 큰 길로 이를 통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통로가 있고
길을 따라 이 다닌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통근이 있고, 뜻이 통하도록 알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통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통할 통, 다닐 통, 알릴 통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꽃피는 모양용은 꽃봉오리를 뜻을 나타내는 먹음을 함을 글자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꽃봉오리가 쓰일용, 그 꽃봉오리를 써 먹으려면 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쓰일용을 결합하여 꽃피는 모양용이 되었습니다. 통할통은 이 부분은 꽃피는 모양용인데 이 글자에서는 길용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걸어갈 착은 가면 그런 뜻입니다. 길을 따라서 가면은 큰 길로 통한다는 뜻에서 통할 통입니다. 다음은 용맹할 용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힘이 넘쳐나는 씨름 선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용맹할 용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꽃피는 모양 용의 힘력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솟아오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꽃피는 모양 용의 글자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힘력을 결합하여 용맹할 용, 날랠 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용맹할 용은 무사가 적과 싸울 때 씩씩한 기계가 솟아오르고 힘이 넘치는 것을 나타내어 용맹하다, 또 날래다는 뜻이며 보기로 용맹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용맹할 용, 날랠 용입니다. 다음은 두루주입니다. 도우미 그림은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두루주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쓰일용 안에 입구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시행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쓰일용의 글자 모양을 변형하고 그 안에 말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입구를 결합하여 두루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두루주는 고대 무속 신앙 사회에서는 점을 쳐서 그 결과를 일상생활에 시행하였으며, 점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일 두루 쓴다는 뜻이며 보기로 주지가 있고, 점을 쳐서 인생의 과거나 미래를 맞히는 것을 화살을 쏘아 관역에 맞히는 것에 비유하여 둥근 관역에 이 둘레라는 뜻이며 보기로 원주가 있고, 둘레의 한 바퀴를 돈다는 뜻이며 보기로 주의가 있고, 나라 이름으로 써서 주나라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주역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둘주, 둘레주, 주나라 주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용맹할 용은 솟아오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꽃피는 모양용을 그 글자 모양을 변형하여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또 힘이 넘치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힘력을 결합하여 용맹할 용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루주입니다. 두루주는 쓰일용의 글자를 모양을 변형하고 그 안에 입구를 결합해서 점쟁이가 이 점을 쳐서 말하여 주는 대로 일상생활에 두루 쓴다는 뜻에서 두루주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를조, 조사할 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혐의가 있는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서 곧 조사하려는 순간입니다. 고를조의 짜임은 소전과 대전에서는 말씀원 변에 두루주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말씀원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두루주를 결합하여 고를조, 조사할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고를조는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두루 잘 듣고 일의 처리를 이치에 맞게 일 고르게 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조절이 있고, 여러 사람의 말을 두루 잘 들어서 진실을 밝히려고 이 조사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조사가 있고, 노랫소리의 고저장단을 조절하는 가락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곡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고를조, 조사할조, 가락조입니다. 다음은 준비할 비, 갖출 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활을 쏘는 무사가 어깨에 활통을 메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준비할 비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 변에 갖출 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화살을 화살통에 꽂은 것을 상징하는 갖출비를 결합하여 준비할 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갖출비는 화살을 화살통에 많이 꽂은 것을 상징하는 글자로 지금의 글자는 많은 화살을 화살통에 꽂아두고 쓰니 이를 갖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준비할 비는 활을 쏘는 사람이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화살을 화살통에 꽂아 두듯이 필요한 물건을 이를 준비한다, 또 갖춘다는 뜻이며 보기로 상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준비할 비, 갖출 비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고를조 조사할 조는 말씀은 변에 두루주를 결합해서 나타내어서 말을 여러 사람의 말을 두루 골고루 잘 듣고 고르게 한다는 뜻이고, 또 여러 사람의 말을 고루 들어서 진실을 밝히려고 조사한다는 뜻에서 조사할 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갖출비입니다. 갖출비는 사람인 변에 화살통에 화살을 많이 꽂아두는 것을 상징한 갖출비를 결합하여 사람이 화살을 화살통에 꽂아두고 쓰는 것처럼 어떤 필요한 물건을 미리 갖춘다는 뜻에서 준비할 비, 갖출 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짐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고대 중국에서 점을 칠 때 사용하던 거북이 등딱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조짐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거북이 등딱지를 숯불에 태워서 점을 칠 때 갈라지는 금의 모양을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점을 친다는 전복을 결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는 이 대전과 소전의 글자에서 전복을 생략하고 그 모양을 변형하여 조짐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조짐조는 고대 무송 신앙 사회에서는 거북이 등딱지나 쇠뼈에 글자를 새겨서 숯불에 태워 금이 갈라지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이때 금이 갈라지는 모양은 신의 뜻을 나타내는 일, 조짐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길조가 있고, 조짐을 수로 나타낸 것이 이 점괘라는 뜻이 되고 보기로 조점이 있습니다. 금이 갈라지는 모양은 똑같은 것이 없고 항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므로 1억에 1만 배 되는 큰 수를 나타내어 1조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억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조짐조, 점괘조, 일조조입니다. 다음은 궤호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주역에서 점을 칠 때 궤를 셈하는 산가지들을 꽂아놓은 산통의 그림이 있습니다. 궤호효의 짜임은 이때 점을 칠 때 산가지가 엇걸린 그런 모양을 상하로 포개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산가지의 모양을 상하로 포개어서 궤호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궤호효는 주역에서 점을 칠 때 궤를 셈하는 산가지들이 서로 엇걸린 모양과 모양을 상하로 포개어 나타내어서 일 궤효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궤효가 있고, 산가지들이 엇걸리듯이 사람들이 서로 오가며 인간관계를 맺어 이 사귄다는 뜻이 되며 사귈효의 고자이고, 좋은 법과 사귀고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는다는 뜻이 되며 본받을 효의 고자입니다. 먼저 효라는 말의 뜻은 주역의 궤를 나타내는 하나하나의 가로 그은 이런 획을 나타냅니다. 또 산까지는 산은 세말산이고 가지는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대나뼈로 젓가락 모양으로 만들어 수요를 세말 때 쓰는 도구를 산까지라고 합니다. 훈과 음은 궤호효, 사귈효, 본받을 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일조조는 달을 빗짐하고 오른점 찍고 치킨점 찍고, 그리고 이 새 가슴 모양의 획을 결합하고 여기에 삐친 점에 오른점을 찍어서 거북이 등딱지를 숯불에 태워서 점을 칠 때 그 갈라지는 금의 모양을 나타내어서 조짐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궤호효입니다. 궤호효는 주역에서 점을 칠 때 이 산가지들을 엇건 그런 모양을 상하로 포개어서 이 글자가 궤호효가 되었습니다.